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5페이지 쪽에 매도인의 담보 책임입니다. 거기부터 하는 거 맞죠? 예.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1번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권리 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해서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하여 계약이 이행된 것 동일한 경제이익을 배상할 의무까지는 없다가 아니라 있다요. 있다. 그래서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닙니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계약 성립 시 계약서 쓸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이전 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X입니다. 자,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는데요. 저 손해 일대 전해 그러니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저 손해 일대 전해입니다. 그럼 전이라는 것은 전부 타인 권리죠. 전부 타인 권리라는 것을 매수인이 알았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악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예.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X입니다. 4번 담보권 실행으로 행해진 경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경매에서는 권리에 대한 하자만 책임지고 물건에 대한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서운 게 묻지마 경매라고 했죠. 예, 그래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경매에서 물건의 하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찰을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묻지마 경매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유찰이 안 되는 수가 있다. 자, 5번으로 가서 매매 목적인 권리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는 뭐만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악의한테 손해배상 청구는 안 좋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매매 목적인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한 날로부터 계약 체결로부터 1년 내에 권리 행사한다. 선의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뭘로부터요? 안날.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날로부터 1년입니다. 안날로부터 1년.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1년이 아니라 안날.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안날, 발견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X입니다. 7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인 경우에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박스 쳐보세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입니다. 8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 출제하여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에 자 슬러시 잘라봅니다. 요거를 뭐라 부른다 그랬을까요? 이거를 제3취득자의 대위변제권이라 대위변제라 그래요. 다시 한번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은 그럼 저당권이 설정이 있는 이후에 권리를 취득했겠네요.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의 매수인이니까 저당권이 위에 있고 매수인이 그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이후에 권리 취득하면 뭐라 불러요? 제3취득자. 그럼 경매가 진행되면 이 매수인은 말소가 소멸되죠? 그러니까 소멸을 막기 위해서 자기가 대위 변제했다고 그걸 뭐라 한다고요? 출제. 저 시험 문제 출제한 거 아니고 출제 소유권을 보존했다. 그럼 경매가 진행되는 걸 막았다. 이런 거예요.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답이 뭐예요? 5.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9번. 당사자가 종류로 지정된 매매 목적물을 특정된 후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선의 무과실에 매수인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수박이 골았다. 다른 걸로 바꿔달라라고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죠.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5입니다. 10번에 매수인이 기계를 공급하면서 카탈로그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기재된 품질과 성능을 담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입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입니다. 5예요. 이 지문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어요. 네. 자, 63번 보시죠. 자, 보겠습니다. 갑과 을은 토지 100제곱미터를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을에게 매매하였으나 매수 후 을이 측량한 결과 90제곱미터로 밝혀진 경우에 갑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의 분양계약은 수량 지정 매매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제곱미터당 평당 이렇게 제곱미터당 거래하거나 평당 거래한 것은 뭐로 간다고요? 수량 지정 매매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을이 악이다. 매수인이 악이에요. 그러면 10제곱미터가 모자라는 경우에 대금감액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봅니다. 저손해 일대 전해 재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게 이제 악의의 매수인, 악의의 매수인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담보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건 제한 능력자라든가 수량 부족, 면적 부족입니다. 그럼 알았다라는 것은 보호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수량 부족에 대해서 알았으면 보호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금감액과 손해배상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3번 거기 2가 두 개 쳐졌네. 세 번째 것은 3번으로 해주세요. 을이 악이 이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악이라면 아무것도 수량 부족, 면적 부족일 때, 자, 악이 이어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자, 지금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지금 수량 부족이 지금 10제곱미터가 지금 부족한 거죠. 예, 그 상태에서는 제한 능력이나 뭐 제한 물건이라든가 수량 부족 면적 가지고는 아무것도 지금 보호되는 것은 없어요. 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2를 3번으로 고쳐 놓으세요. 그 2가 두 개가 찍어졌죠. 예, 그래서 오타가 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2를 3번으로 해주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을이 선의인 경우에도 토지의 부분이 토지의 부족분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부족분을 안 날로부터 언제까지 해야 돼요? 1년입니다. 선의면 안 날로부터 계산하니까. 자, 5번 토지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지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때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갖다가 말소를 하고 넘겨주게 되면은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토지 위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를 넘겨줄 때 말소하고 넘겨주죠. 넘겨줄 때 뭐하고 넘겨준다고요? 말소하고 넘겨줘요. 말소하고 깨끗한 등기부를 넘겨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매매할 때에는 완전한 권리를 넘겨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당권이 있으면 뭐하고 넘겨주는 게 맞다고요? 말소를 하고 넘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3자 저당 설정되어 있어도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에 이게 있는 상태로 넘어갔다라고 하면 나중에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소 안 하고 넘어갔으면. 근데 말소를 하고 넘어갔을 때는 담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말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요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지금 말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라서 조금 문제의 상태가 좀 애매하게 지금 출제가 됐어요.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 말소 안 하고 넘겼다라고 한 가정을 한다면 담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말소를 안 하고 넘겼다면 담보 책임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다 말소를 하고 매매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깨끗한 등기부 완전한 권리를 넘겨야 되니까 일반론에 따르면은 다 지워진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말소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애매한 문제가 좀 있어요. 토지 후에 3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갑은 을에게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럼 말소 안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그냥 말소 안 했다고 가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틀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4번 보시죠. 자, 64번 보겠습니다. 매도인 갑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번호로 합니다. 뭐가 옳지 않습니까? 1번이 옳지 않습니다. 1번 답을 고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다. 그러면 매도인이 갑이었는데 그 부동산이 자신의 부동산이 아니라 3자 병인권을 알았을 때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다라고 하면 전부 타인 권리죠. 전부 타인 권리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 보세요. 전부 타인 권리면 악이라 하더라도 계약을 뭐한다? 해지할 수 있다. 전부 타인 권리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을이 알았다가 매수인이 알았다 그랬죠? 알았다고 지금 잠깐만 볼까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 그럼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격려해줬다. 갑이 계약 당시 부동산 소유자가 병임을 알았던 을에게 그러면 을이 이미 알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매수인이 갑의 토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약했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요? 병임을 알았던 을이라고 돼 있죠. 병임을 알았던 을이니까 매수인이 악이죠. 그러면 악이면 전부 타인 권리라는 걸 알았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으니까 1번 옳지 않은 걸 고르니까 1번이 답이 됐잖아요. 자, 2번 갑니다. 2번. 계약 당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격려되어 있었는데 구 본등기 격려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라면 을은 그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겁니다. 가저가 경매라 그랬습니다. 가저가 경매. 그래서 가등기로 인해서 권리를 잃은 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악이라도 된다. 자, 그래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있네요. 자, 세 번째 갑니다. 계약 당시 피담보채권 1억 원인 병의 저당권이 있고 을이 피담보 채무 이행을 인수하면서 1억 원을 대금해서 공제했다. 그러면은 저당권 값에 해당되는 1억 원을 빼고 계산했다는 거죠. 저당권 실행으로 을이 소유권을 상실하더라도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추구할 수 없다. 왜? 저당권에 해당되는 값어치 1억을 뺐으니까 말소를 자기가 스스로 하면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담보 책임 추구할 수 없다. 맞네요. 4번. 부동산이 병 소유인데도 계약 당시 병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갑은 그 손해를 알지 못한 걸 뭐라 그래요? 선의. 그래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 갑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거 담보 책임의 특칙이라 그래요. 특칙. 그래서 선의의 전부 타인 권리였을 때 선의의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칙이 적용됐습니다. 맞는 말이고 5번에 부동산을 위하여 지역권이 존재하였는데 이 지역권이 없는 경우에 그 사실을 계약 당시 을이 안 때에 악입니다. 안 때에 을은 담보 책임을 기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러면 알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제한 물권에 대해서 알았으면 뭐 아무것도 보호되지 않는다. 악이었으니까 보호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계약 해지 안 돼요. 아무것도 보호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환매가 되겠습니다. 환매는 팔았다가 또 다부 사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환매. 1번 환매권은 매수인 환매 의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양도될 수 있다. 그래서 O입니다. 환매권은 매수인 환매 의무자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도 환매할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걸 3자에게 재산권에게 팔 수 있습니다. O입니다. 자, 니은번 환매권 행사에 당사자 간의 특이하기 없으면 매도인의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 그러면 X입니다. 자, 왜 이자를 지급 안 할까요? 그것은 상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슨 처리한다고요? 상계. 어떤 거냐면 과실수취권하고 이자는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상계. 과실수취권하고 이자는 무슨 처리가 됐다고요? 상계 처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별도로 이자를 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X입니다. 상계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다른 특이하기 없는 한 상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 안 합니다. X. 3번 부동산인 경우에 환매 특이하게 등기가 없이도 환매권자는 전득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환매 특이하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환매권으로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환매권 등기 안 돼 있으면 이것은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X입니다. 4번 목적물의 공유 지분은 환매특약부로 매도할 수 있으나 환매특약만 소멸시키는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X입니다. 이거 환매특약만을 소멸시키는 계약도 이거는 유효입니다. 자, 그다음에 5번째 환매권은 4번 자주 안 보던 지문이라서 낯설어서 이런 거 나오면 많이 속을 수 있습니다. 좀 주의해서 보시고 이거 무효 아니고 유효입니다. 5번 환매권은 매도인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할 수 없으며 매수인은 목적 부동산이 예치한 물건을 설정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거 대위 행사할 수 있고요. 목적 제한 물건 설정할 수 있습니다. X입니다. 자, 6번입니다. 환매 대금은 특이하기 없는 한 매도인이 수령한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것이다. 특이하기 없으면 O입니다. 7번 환매 기간 내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않으면 환매권은 소멸하니까 O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 3절 교환입니다. 교환물에 조금 있다가 환매하고 교환은 그 문제를 한 문제로 객관식 문제를 한 문제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하나로 통합해서 볼 겁니다. 교환 토지나 건물을 부동산을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서로 바꾸는 거니까 쌍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이고 이것은 분료식 계약입니다. 교환물의 가격이 균등하지 않을 때는 그 차익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방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일정의 금전을 보충을 지급할 걸 약정할 수 있다. O입니다. 이걸 보충금이라고 하고 보충금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O입니다. 자, 2번 재산권이 아닌 노무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 등은 교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으며 슬롯이 차례요. 맞아요. 교환은 급부를 현실적으로 이행하는 요물계약이다. 땡. 요물계약은 4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4개라 그랬어요? 현대, 계보. 그렇기 때문에 교환은 요물계약이 아닙니다. X. 현대, 계보의 현이 뭐예요? 현상광고. 대는 대물변제. 현대, 계보의 계가 뭐예요? 계약금 계약. 그 다음에 현대계보의 보가 뭐예요? 보증금 계약입니다. 현대계보 요것만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교환은 요물계약 아닙니다. X. 자, 3번 교환계약의 목적물인 당사자 일방의 건물이 쌍방에게 책임 없는 사유 박스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됐을 때 후발적 불능이죠.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러니까 뭐가 되세요? 위험부담이 발생했습니다. 뭐가 발생했다고요? 위험부담. 자, 그 다음에 4번째입니다. 교환 목적물의 가액을 시가보다 높게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결정에 불합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다. 5.
맞고요. 5번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인수한 교환 목적을 위해 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지급 의무와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의무가 모두 이행기에 이행되지 않은 채 이행기가 도가라는 말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도가한 경우에 양 채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5. 6번에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양도한 토지 실제 면적의 계약서상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미달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다. 5입니다. 부적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을까요? 대금감액해야 돼요. 대금감액. 지금 만약에 100평을 계약했는데 90평만 있고 10평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10평을 원시적 불능을 주장하게 되면 그 계약 전부가 무효가 돼버리죠. 자,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 돼버리면 매매 계약 자체가 뭐가 돼버린다고요? 무효가 되니까 100평 중에서 90평이 넘어오고 10평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90평도 없던 것이 돼버린다고요. 그럼 90평을 받는 게 나으니까 90평을 받고 그것은 부족한 10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뭘로 가야 된다고요? 대금감액으로 가야 된다고요. 대금감액으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 10평이 부족한 것은 이것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어요. 대금감액으로 가요. 대금감액으로. 일부 부족이기 때문에 대금감액으로 간다. 자, 그래서 5입니다. 자, 그럼 65번 풀어보시죠. 자, 65번 환매와 교환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뭐가 틀렸습니까? 자, 일단 1번 보세요. 환매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 기간은 한 번 정한 다음에는 다시 연장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서 정하는데 3년 정했습니다. 근데 법에서 5년까지니까 2년 남았으니까 2년 연장하자.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연장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교환계약은 유상계약이므로 이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유상계약이고 그래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래서 환매계약은 매매계약과 자, 이게 3번이 말이죠. 매매계약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계약은 환매로 효력이 없다 그랬는데요. 이거는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동시에 된다고요? 등기. 계약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를 동시에 된다고요?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지 환매 계약과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을 동시에 하지 않은 환매 계약은 환매로 효력이 없다. 그러면 이건 틀려요. 뭐를 동시를 해야 된다고요? 등기를 뭐와 뭐를 등기해야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계약을 동시에 하지 않으면 환매로서 효력이 없는 것이지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이 동시에 하지 않았다 그래도 효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를 동시에 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를 부기 등기로 동시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과 환매 계약은 동시에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3번이 틀린 거예요. 4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대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은 교환 계약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환은 금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잠깐만, 돈 바꾸는 것도 교환이죠. 환전. 아니 그러니까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나 엔화로 바꾸는 거 이것도 교환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교환은 부동산만 교환하는 거예요. 뭐만 교환한다고요? 부동산.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약정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 금전 이런 것으로 교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보충금을 지급하는 건 되는데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동산에 관한 환매는 환매권 특약 등기가 없으면 제3자의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3번만 틀렸습니다. 자, 3절 임대차입니다. 1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 그 건물을 등기하면 토지 임차권은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거기다가 쓰세요. 622조라고 쓰세요. 그래서 민법 622조에서 차지권 위에 건물 등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토지 임대인, 토지 임대인이 지금 갑이라고 해볼게요. 갑. 지금 을이 토지를 임대차했어요. 임대차를 하고 임대차 등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을 임대차에 의해서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했고 이 신축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했습니다. 임대차 등기는 하지 않고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만 했다. 보존 등기라면 이 건물을 위해서 622조가 제3자에 대해서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지권 위에 건물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자에게 대항력을 인정해요. 622조 조문입니다. 5입니다. 자, 2번입니다. 등기된 임차 부동산이 방해를 당했을 때 임차인은 임차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입니다. 이것도 판례 변경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차인의 안전 배려 의무도 추가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은 판례 변경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안전 배려 의무 없습니다. 5입니다. 현재는 그래요. 자, 4번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필요비는 즉시지만 유익비는 뭐예요? 건물을 반환했을 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고 기간이 만료돼서 임차 건물을 반환했을 때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는 아닙니다. 필요비만 즉시고 유익비는 즉시가 아니에요. X. 자, 5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으로서 맞습니다. 재판상뿐만 아니라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5입니다. 6번 건물 소유 목적으로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 임차인은 즉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6번은 어떤 케이스라고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어요.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으니까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즉시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5입니다. 7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임차권 소멸 당시의 임대인이다. 그래서 5입니다. 자, 8번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이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원상 회복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면 임차인은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5입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5입니다. 9번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5입니다. 그래서 지상물을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5입니다. 10번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증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한다. X입니다. 그럼 언제 발생할까요? 증액 청구 시부터 발생을 하는 겁니다. 증액 청구 시. 자,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증액 청구를 했는데 임차인이 거기에다가 승복을 못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11월에 났습니다. 그러면 11월에 확정 판결 나면 11월부터 돈을 내는 게 증액이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증액을 5월 달에 증액 요구했죠. 5월 1일 날 증액 요구를 했는데 증액 요구에 대해서 임차인이 불응해서 소송을 내 가지고 11월 1일 날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판결이 난 때부터 증액이 되는 게 아니라 증액을 요구한 시점부터 증액을 해야 되니까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때까지 증액분을 다 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증액의 효는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증액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증액을 요구한 시점부터 판결 확정 시부터 발생하는 게 아니라 증액 요구한 시점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결론은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O입니다. 단서가 있어요. 이 경우는 소수선에 하나 한다. 무슨 수선? 소수선. 뭐는 안 되느냐? 대수선은 안 됩니다. 대수선을 임차인이 하도록 하는 그런 거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수선은 무슨 수선까지만 된다고요? 소수선만 되고 대수선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12번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면 실질적으로 이득이 없으면 차임 상당에게 반환받을 필요가 없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집기를 빼지 않고 남겨둔 상태라서 문을 잠그고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안 해서 문을 닫아놓고 집기를 빼지 않은 상태 놔뒀다 하더라도 사용 수익을 하지 않았으면 실질적 이득이 없으니까 차임, 월세 이거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입니다. 공평의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공평의 원리. 자, 13번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권은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이라 볼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일신 전속권이라 할 수 없으니까 5입니다. 자, 15번입니다. 임차인이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입니다. 이런 판례였는데 남편 명의로 임대차가 이루어져서 그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부인 명의로 그 전대차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남편이 이혼을 하고 떠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월세를 잘 내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동의 없이 이렇게 남편에서 부인 명의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이건 배신적 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그것이 바로 임대인 남편에서 임차인 남편에서 부인 명의로 바뀐 그런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판례였습니다. 예. 14번 안 했어요? 예. 14번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명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거기 14번 별표 치세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보증금 지급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임차인이 보증하는 겁니다. 임대인이 나 안 받았어를 입증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나 돈 줬어 이걸 입증해야 돼요. 5입니다. 판례가 그래요. 자, 16번, 15번은 5라 그랬습니다. 16번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한 후 6개월 내에 행사해야 되니까 5입니다. 17번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에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도록 의무가 없다.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의 특별한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을 유지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특별한. 자, 제가 그 포항에서 학원을 하고 있는데 학원에 그 칠판이 한쪽이 깨져가지고 그 칠판을 바꿔줘야 될 의무가 임대인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별한 그런 특별한 그 용도를 위한 사용 수익을 위한 적합한 구조를 유지하게 할 의무는 임대인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5입니다. 자, 그다음에 그 18번입니다.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입니다. 19번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아닌 물건이어도 된다. 이거 조심해야 되는데 자 19번 오다 X다. 자 역시 조심을 해야 되는 거 맞네요. 차임은 반드시 금전이 아닌 물건이어도 됩니다. 5입니다. 쌀로 해도 되고 보리로 해도 되고 콩으로 해도 되고 고구마로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니 차임이 꼭 그것이 금전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아니 예를 들어서 농지를 임대차 했습니다. 농지 임대차를 했는데 계약이 이랬습니다. 쌀 2가마, 쌀 1가마 이렇게 시골에 가면 많이 합니다. 그럼 농지 임대차를 했는데 돈으로 안 하고 쌀 1가마, 2가마로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 고구마 3가마. 그 다음에 뭐 고추 농사 짓는다. 그러면 고추 몇 킬로 이렇게 계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금전이 아닌 물건이어도 뭐 한다고요? 된다.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 관계는 계약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5입니다. 자, 문제가 3문제가 있는데 66번부터 봅니다. 자, 66번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뭐가 옳습니까? 2번이 옳습니다. 2번이 임차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한다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단 어떤 수선 의무는 안 된다 그랬어요? 대수선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판례가 소수선까지만 가능하다. 그래서 면책 특약이 된다 그랬습니다. 특약 그런 효력이 있고요. 두 번째, 임차인의 비용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을 반환한 후 몇 개월로 행사한다? 6개월로 행사해야 된다. 이건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판례가 아니라 조문이 이렇게 딱 6개월로 행사라고 되어 있어요. 2번이 맞습니다. 자, 3번.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 소유 건물이 임대인이 임대한 토지 이외에 임차인 또는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경우 임차인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 단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을 때 뭘로 되어 있다고요?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임대인에게 임차지상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3자한테 걸쳐 3자 토지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구분 하려 그러면 구분 소유의 객체로 되어 있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서가 없기 때문에 원칙론에 따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고요. 4번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는 계약이 종료한 때 필요비는 지출 즉시인 거 알고 계시죠? 네. 필요비는 지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유익비가 종료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5번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차인은 보증금에서 까라. 그거는 차임은 연체된 것이지 까라 그러면 나중에 까겠지. 다 공제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거 거기서 공제했다 그래서 차임이 연체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연체는 이미 된 거고 당연히 공제하지 말라고 해도 다 임대인이 알아서 공제 다 합니다. 자, 그래서 차임 연체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도 부담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부담하는 겁니다. 결론은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67번 보시죠. 자, 67번 보겠습니다.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 소유의 토지를 10년간 임차하여 그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였다. 다음 중 옳은 거. 뭐가 옳을까요? 번호로? 5번이 옳습니다. 1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갑은 건물이 현존하더라도 계약갱신은 청구할 수 없다는데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났으면 갱신 청구를 먼저 하고 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현존하면 계약갱신 청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1번 질문 틀렸고 2번 갑을서의 임대차 계약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됐다. 채무불이행이 뭐예요? 차임, 이기, 연체.
해지되면 갑은 을에게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 아무것도 발생 안 합니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을 때. 세 번째, 갑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에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을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다라고 하는데 그 지상물 일체를 포기로 하기로 한 것은 강행복귀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갑의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을이 승낙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갑을세의 시가에 의한 매매 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 아닙니다.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행성권은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법률 효력이 발생하고 형성권으로서 의사표시와 동시에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시가로 매매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라고 판례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을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을의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5번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 건물이 지상물 매수권으로 양도될 수 있다. 자,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만은 무허가 미등기 지금 무허가 미등기입니다. 무허가 미등기라도 이 법정 지상권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관법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임법도 적용을 합니다. 무허가 미등기라도 주거용으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허가 미등기 이 건물입니다. 무허가 미등기 이 건물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도 발생을 하고 관법지도 발생하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발생을 하고 주임법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주임법 적용이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라도. 예.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두 문제 남았는데 거기서부터는 쉬었다가 와서 다음 페이지 8페이지까지 해서 다 마치겠습니다. 쉬었다가 와서 보죠.